여러분 반갑습니다. 창구 박사입니다. 어제 취침 전에 코로나 라이브라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국내 확진자 숫자가 이제 대충 495명이 나오면서 오늘 이제 또 많은 확진자 수가 나오겠거니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거의 이제 600명에 근접하면서 굉장히 또 많은 확진자 증가가 보였던 하루입니다. 그에 따라 관련 이 코로나 관련 섹터들 종목군들이 대거 이제 급등을 하면서 변동성을 많이 키웠던 증시의 모습인데요. 주식도 주식이지만 오늘 이제 장이 끝나고 저녁에 이제 지인들 몇 분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중 한 분이 자영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또 어려움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친한 이제 형님분이신데 이렇게 조금 규모가 있는 식당을 하면서 연말에 예약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지난주부터 예약이 계속 취소가 되고 있고 거의 예약이 이제 취소가 됐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좀 속상해 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고 실망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한쪽 면에 계시는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실 것 같다라는 생각에 가슴이 좀 아프고 또 조심스럽게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달하고 영상을 찍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사업을 하면서 이제 숙박업도 했었고요. 강남과 명동 그리고 공덕, 동대문 이렇게 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도 했었고 강남에서 포차, 그다음에 호프집 이렇게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지금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죠. 이제 그 당시 메르스가 창궐 하면서 약간이지만 그때의 느낌을 좀 알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이제 객실 예약률이 90%가 좀 넘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메르스가 터지고 취소되고 하고 하니까 20%대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식당과 술집에는 파리가 날리죠. 그 기분이 굉장히 좀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다행히 좀 빨리 넘어갔는데 이번에도 코로나가 빨리 안정이 돼서 좀 상황이 바뀌었으면 하네요. 자,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자, 바로 시황 들어가면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갑작스럽게 급증하면서 네, 급증하면서 장 초반에 잠시 증시가 흔들렸는데 이 부분은 사실 코로나보다도 셀트리온 그룹주가 시가 갭을 뜨고 바로 밀리면서 지수를 좀 끌고 내려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지수가 하락한다? 저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그리고 장중에 이제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 전환, 즉 장 초반 프로그램 매도가 잠시 있었을 뿐, 그 이후에 지속적인 외국인의 프로그램 유입과 함께 지수가 강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저는 그래요.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일단 시황보다 더 중요한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회원님들한테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게 지금은 바이 앤 홀드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좀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 하락이 나올까라는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는데 주식이라는 게 이 상승을 하더라도 불안의 벽을 타고 가고요. 두려움의 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지금은 그러한 시점이고 모든 악재가 소멸이 또 된다면, 그러니까 코로나가 또 반대로 엄청나게 안정이 돼버리면 그때가 더 위험한 또 시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화이자의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지고 백신이 접종이 되는 시점을 조금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12월 둘째 주에 있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전에 이제 포지션의 변화를 보면서 일단은 상승 추세를 따라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코스피 기준 외인의 매수가 연속되는 과정 속에 전일 좀 빠졌던 IT 대형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2차전지 LG화학과 삼성 SDI가 강세를 보이면서
네, 코스피 섹터를 좀 이끌었고 여기에 키움증권이 6%대 또 신고가를 내면서 증권 섹터 또한 코스피를 견인하였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일부 제약바이오, 즉 ABL 바이오라든지 엔지캠 생명이라든지 아타바이오 등 면역 항암 섹터 일부 종목군들과 셀트리온 제약이죠. 셀트리온 제약이 하루 종일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좀 이끌었고 거기에 추가적인 IT 섹터, 네, 지속적으로 언급드리는 IT 반도체 섹터에서 지속적으로 신고가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T 섹터가 포트에 무조건적으로 편입이 되셔야 되는 시장이고요. 지금 왜 내 계좌가 수익이 안 나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주요 종목군들이 포트에 편입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시장은 올라가지만 계좌가 수익이 안 나는 이유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이런 종목군들을 계속 편입을 시켜놓고 홀딩 전략을 계속 가는 게 지금은 좋은 것 같고요. 그 외 코로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나면서 이 수에 관련된 음압병실 관련해서 일단은 GH 신소재가 상한가에 들어갔고 그 외 몇몇 종목들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고요. 원격 그냥 재택근무죠. 재택근무 이쪽 섹터도 강했고 포장도 강했고 근데 문제가 뭐냐 정확히 대장주만 강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루 종일 강세를 보였던 이 종목들, 네, 강세를 보였던 종목군들은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확진자가 줄어든다라고 하면 어느새 그랬냐는 듯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단기성이 강하기 때문에 대응되시는 분들 그리고 가급적 적당한 수익에 청산하는 전략이 저는 좋아 보입니다. 아니면 아예 바닥권에서 별개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해서 대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이 섹터를 또 공략을 해본다든지 그런 전략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IT 섹터 지속적인 추세 상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IT 섹터를 올해 어떻게 보면 외인과 기관이 다 팔아치웠어요. 그들의 물량이 적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자꾸 누르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미 대세가 변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들은 기관이 입성을 할 거고 기관이 입성하는 순간 엄청난 대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만큼 글로벌 피어 그 티어에 비해서 그러니까 펀더멘털에 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게 국내 반도체 장비 소재 업체들의 주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장비 섹터뿐만 아니라 오늘은 휴대폰 기판 종목들이 좀 강했는데요. 뭐 인터플렉스, 코리아 서키트, 뭐 힘텍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코리아 서키트, 신텍 이렇게 좀 강했고요. 그 외 이제 면역항암제 관련해서 ABL 바이오, 엔지캠 생명과학 등이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 엔지캠 생명과학은 좀 관심을 좀 보여야 될 것 같고요. 또 서정진 회장의 이제 항원 진단을 전 국민적으로 빨리 해버려야 오히려 코로나를 빨리 안정시킬 수 있다라는 발언. 워낙 이 립 서비스가 강한 이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게 또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은 열어놓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마시스라는 종목을 장중 한때 매매를 잠깐 했었는데 이 종목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진단 키트를 저는 이제 올라갈수록 차익 실현을 해야 혹은 손절을 해서 다른 쪽으로 종목을 변경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지만 휴마시스는 한번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외 기관은 연이은 대량 매도를 지금 좀 퍼붓고 있는데 여전히 말씀드립니다. 포스닥 랠리의 출발점은 기관의 연속적인 매수다. 왜냐? 기관이 그러니까 외인의 추세를 만들고 기관은 고점 저점을 만듭니다. 그래서 외인이 만들어 놓은 추세 위에 마지막에는 기관이 강력한 이 슈팅을 만들 것이다
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센코 지금 어제부터 계속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죠. 신고가 가능성. 오늘 센코를 또 매매를 했고요. 또 센코에 대해서 이따가 뭐 차트 보면서 뭐 이야기하죠. 그리고 크래프톤 상장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은 기존에 이제 관련주로 되어 있는 넵튠이 좀 급등을 하고 TS 인베스트먼트 못 가고 아주 아이비 장 후반에 약간 급등하는 좀 모습을 보였어요. 이쪽도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자, 윤석열 직무 배제 이슈가 이제 어제 서현탄 메탈 상한가를 보냈는데 오늘도 이쪽에 강세 흐름 좀 나와줬고, NG캠 생명과학은 이따 한번 다시 보고요. 증권주 흐름이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오늘은 계속 미래에셋 대우를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키움이 신고가를 쳤어요. 그리고 미래에셋 대우도 아마 따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장도 증권주를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유동성 랠리를 하고 이 랠리가 지속이 될 때 항상 증권주는 순환매를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정이 하나 오늘 나왔더라고요. 중국이 다음 달 1일 수출관리법을 시행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히토류가 포함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가 확정이 되는데, 일단 시장에 유니온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이 있죠. 그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시장 수급을 한번 보면서 일단 오늘 시장 굉장히 또 크게 상승을 했는데, 참 이게 요즘 코스피 1% 상승에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시장. 이게 왜 그러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대형주가 달리게 되면 오히려 많은 종목들이 떨어지는 거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상승은 거의 1% 가까운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하락 종목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그래서 시장에 쏠림도 많고, 네, 종목이 집중되는 섹터도 많고 해서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잘 해야 될 때입니다. 버려야 될 종목은 확실히 버려야 되고, 담고 지금 안 가더라도 끌고 갈 종목은 확실히 끌고 가는 뭐 그런 전략적인 플레이가 필수적으로 수반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수급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죠. 오늘자 코스피 순매도 1위 종목부터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볼게요. 먼저 삼성전자 외인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는데, 네, 기관이 좀 매도를 하면서, 이게 이제 기관계니까 기관은 삼성전자 좀 매도하고, 좀 올라가는 종목들 지속적으로 때리는데 전부 다 외국인 주도 장세의 흐름이죠. 삼성전자도 외국인의 힘에 의해서 계속 올라가는데, 오늘 시장에서 가장 좀 특징적으로 장 후반에 올라갔던 게 SK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급격히 올라가서 이 구간에서부터 이제 종가로 좀 잡아 들어갔는데요. 너무나 또 급격하게 올려서, 또 이런 부분이 기관이 한 번씩 슈팅을 만드는 부분이라 장 후반에 기관들이 굉장히 또 화학 쪽 섹터를 당기면서 좀 랠리를 만들었고요. 한미약품은 오늘 시가계 매매를 좀 진행을 했는데 이 시가의 눌림을 좀 못 잡았어요. 저희가 잡으려고 했던 게 33,500원 33,500원인데 거기를 안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원래대로라면 매수 체결을 시키고 이거를 먹어야 되는데 조금 매매를 좀 못했고요. 수급은 기관이 샀고, 일단 뭐 특별한 수급은 많이 없는 것 같네요. 미래에셋 대우 수급 괜찮고, LGU 플러스 오랜만에 통신주 바닥에서 양매수 좀 들어왔고요. LGU 플러스도 좀 방향을 돌리는 흐름에 있네요. 한국조선해양, 조선주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 키움증권 신고가에 여전히 흐름 좋은 모습이고, 한국금융지주 좀 빠졌는데 얘도 나쁘지 않은 포지션으로 가고 있고요. 자, 이거는 오늘은 뭐 전기전자 그 다음에 2차전지가 많이 갔는데 현대차와 현대차 그룹주가 상대적으로 좀 약했던 날입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한국 대표 기업들 이 안에서 박스권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돌파를 시켜버릴지 모르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20만 원을 저는 현대차도 다 넘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떨어뜨릴 생각이었으면 진작 하락을 시키는 게 맞아요. 현대차도 주도주고 매출 조정이 있다가 올릴 때는 굉장히 강하게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미리미리 담아 놓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삼성중공업 며칠 더 조정을 좀 받아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음봉이 하나 떨어지고 이 중시값 정도 왔을 때 삼성중공업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현대, 미포조선 추세가 좋죠. 아직도 추세가 살아있고, 다음 어제 좀 강했던 이 한국카본 좀 조정을 기다리고, 동성 하이텍 또 조정을 좀 기다리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전부 다 펀더멘탈이 우수한 종목군들이 최근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신고가 추세 안에서 좀 눌리는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자리에 눌렸을 때 매수를 하는 거죠. 동성 하이텍, 한국카본, 그 다음에 HSD 엔진은 흔히 말하는 피라미딩 지금 피라미딩의 조정을 받고 있어요. 굉장히 조정을 잘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종목은 눌림에서 좀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고, 아마 이제 위로 쏘게 된다면 아마 매도를 할 예정이고요. 강하게 눌린다면 매수를 해야겠죠. 이런 종목이 눌리면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강하게 조정을 잘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쉽게 따라붙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OCI, 태양광 종목 중에 OCI라는 종목이 있는데 어제는 시장에서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그래도 좀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많이 밀렸죠. 오늘 전반적인 친환경 섹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고요. 결국은 이 종목도 이런 구간에서 받고 강하게 신고가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밀리더라도 분할 매수로 여전히 대응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LB세미콘, 반도체 중에서 LB세미콘 굉장히 LB세미콘 우량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이제 저희가 매도를 일부 진행을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50% 차익을 실현하고 나머지는 이제부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해서 신고가를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맞고 조정을 보이고 가느냐. 조정시는 매수 관점입니다. 이제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고 직전 고점에 매물대를 테스트해야 되는데, 이 당시 만들어졌던 엄청난 거래량을 돌파하는 힘이 나올까라는 생각과 고민을 좀 해봐요. 근데 이제 LB세미콘이라는 종목은 이 당시에도 기관이 엄청나게 매집을 한 종목입니다. 즉 외인의 종목이 아니라 기관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매물대를 소화를 시키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 비중을 조금 더 줄여서 이 하단에서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려가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단에서는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려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원익 중에서 저희가 원익 QNC만 매도를 안 했는데요. 일단은 원익 QNC 쿼츠 글로벌 1위 회사고,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가능합니다. 여전히 홀딩 대응에 지속적으로 보유해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언급드렸던 테크윙, 어제 재미를 좀 못 봤다라는 종목이 테크윙이에요. 어제 테크윙을 19,800원에 매수를 해서 가져왔고, 오늘 21,000원에 일부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일단 신고가를 향해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 또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의 흐름보다 지금의 회사 가치와 실적이 훨씬 좋아졌는데 여전히 주가는 못 가고 있어요. 그 말은
기관과 외인들이 안 도와주니까 그러는 거고요. 내년에는 이 반도체 사이클이 터지면 이러한 구간을 다 넘기는 강한 강세장이 나올 겁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냥 들고 가야 돼요. 그냥. 자, TNR 바이오팩, TNR 바이오팩 조금 더 눌려줬으면 좋겠네요. 지금 단일가 들어갔나요? 단일가 거래 3일 하는데 단일가 거래를 3일 동안 더 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눌려줘서 이런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네, 그때는 매매를 해볼 생각이고요. 이제 남은 건 존슨앤존스 백신 관련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또 노릴 수 있겠다라고 보여주고 ST팜 주민터넷 ST팜도 회사가 지금 굉장히 좋죠. 얘도 이 올리고 헥산 관련해서 국내에서 가장 지금 잘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거래량을 터뜨리고 돌파 이후에 재돌파 조정이면 이 이후에 이 종목 또한 장대 양봉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많이 올라왔지만 백신의 주 원료로 쓰이는 제품이기 때문에 네, 그 수요는 어마무시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종목의 뭐 매수 타점은 뭐 여러 가지로 잡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 아래를 내려왔을 때 아래 꼬리부터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깃발 모양의 이 삼각 수렴이 완성되고 돌파할 때 들어간다든지. 근데 결국은 여기를 돌파하면 급등이 또 나오는 가능성이 있어서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될 종목입니다. 오늘 저희는 참 많은 종목을 좀 노렸었는데요. 먼저 센코 하나 보죠. 센코는 회원님들한테도 여러 번 언급을 드렸고 저도 이제 매매를 했는데 좀 매매를 하면서도 아쉬움이 좀 많아요. 오늘 이 다음 파동에 여기 파동에서는 뭐 제가 걸어놓지를 못했어요. 이 종목을 걸어놓지를 못해서 매매 자체가 안 됐고 쭉 매매는 굉장히 좀 오래 했었죠. 그때부터 진행을 해서 끌고 와서 하고 좀 이날부터 매매는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매매가 시작이 돼서 이 이후는 다 돌파 매매만 진행을 하고 있고 원래 이 자리에서 다시 들어갔어야 되는데 즉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다시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게 조금 오늘 아쉽고요. 센코 오늘 같은 경우는 종가 베팅을 안 한 이유가 윗꼬리가 너무 길어서 좀 안 했고 내일장 이제 이 종목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매물이 좀 많은데 오늘 일단은 이런 구간들 시가죠. 오늘의 시가 구간 혹은 이 장대 양봉의 중심봉 이 악성 매물대를 돌파한 이 구간을 지지해 주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장에 이 구간이 지지가 된다면 또 아래 꼬리를 달고 여전히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이 단기 급등주 성향의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도 센코를 잘 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고가를 치고 있는 종목이 더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박셀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흐름을 가져놓고 조정 주고 더 가는 모습. 그래서 제가 선택한 급등주 안에서는 얘가 있고 그 다음에 위드텍이라는 종목도 어제 같이 있었는데 얘는 좀 못 갔어요. 이런 비슷한 모양새 안에서 올라갔던 건데 셀코가 그나마 좀 세게 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어제 소개시켜 드렸던 주민터넷도 굉장히 좀 흐름이 괜찮았죠. 살짝만 밀려주기를 바랬어요. 이것도 아침에 장 시작하면서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조금만 더 밀렸으면 됐는데 그게 안 잡혀가지고 이거는 매수를 좀 못했습니다. 정확히 거래량 없는 3분봉에서 살짝 밀리는 자리에 들어가면 참 좋았는데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는 안 됐고요. MS 오토텍
테슬라 이슈 플러스 명신이라는 자회사 상장 이슈가 있어서 네, 그렇고 내일은 제가 봤을 때 무조건 매도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무조건 매도로 대응을 해야겠죠. 명신의 이 명신산업의 수요 예측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러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식은 그 기대감이 이제 소멸되는 순간이 또 매도 타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고요. 자, 코로나 관련된 종목을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울바이오시스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보유하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고 굉장히 오늘 싸게 샀죠. 17,000원 이하에서 매수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사고 수익권에서 들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이오 렌즈, 레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그 바이오 렌즈가 있는데 이제 이게 학교와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공급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역에는 필수적인 제품이고 내년에 나오게 될 에어컨에 이미 중국의 탑 에어컨 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고 국내에도 탑2와 계약이 된 걸로 시장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은 추후에 방역에 굉장히 그 실생활 방역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을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 실적 측면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 실적주라고 생각이 돼요. 네, 실적주의 성장주 성격을 띠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만약에 이런 구간이 깨지면 네, 과감 없이 손절을 해버려도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박스권이 안 깨지는 선에서 시장의 모멘텀을 받는다면 단기적으로 이런 구간까지는 또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과거 상승할 때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봐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엔지캠 생명과학. 엔지캠 생명과학은 그 렘데시비르의 임상에 참여했던 이 교수가 함께 영입이 돼서 같이 지금 이 면역항암제 관련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면역 조절을 이용한 네, 신약을 만들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기술 수출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과거 이제 그런 이슈에 의해서 급등을 했던 자리입니다. 딱 이 급등을 했던 이 갭 하단 구간에서 지금 거래량이 터지고 있고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다중바닥을 만들어 놓고 오늘 의미 있는 거래량이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자리에서 눌릴 때 또 매수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여기에서 방향을 바꾼다면 또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요새 바이러스 자체가 자꾸 이제 돌연변이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효과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또 기대를 하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비록 8천억대지만 이 의미 있는 이 지점을 돌파했던 구간에서의 다시 힘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크게 부담이 없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네요. 자, KPM테크도 좀 매수를 해가지고 또 보유를 하고 있어요. 또 거의 최저가에 오늘 또 잡아서 저희가 거의 저가 구간에서 지금 매수가 됐죠. 그러니까 이때 매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잡았기 때문에 수익권에서 이제 들고 있고요. 휴머니젠의 이슈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60일선을 생명선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추세에서 휴머니젠의 승인 이슈가 나오면 언제든지 한번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저가에서 싸게 사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휴머니젠에 대한 기대감이 자꾸 시장에 반영되는 종목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 일단 마지막에 제가 뭘 보려고 했지? 자, 오늘은 종목들은 네, 여기까지 좀 보는 걸로 하고요. 최근에 이제 라이브를 계속 진행을 못했는데 오늘 봐서 시간이 되면 저녁에 라이브를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회원을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오셔서 네, 관련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